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의 점 P에서 비스듬히 던져진 공이 곡선을 따라 운동하여 점 Q를 통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설명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겠죠. 공에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을 테고요.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은 변하겠죠. 속력은 변화하고요. 위치도 변화하고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죠.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는 이동 거리보다 작다. 변이라는 것은 항상 어때요? 변이는 벡터고 이동 거리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변이는 이동 거리보다 항상 작거나 같죠. 그죠? 같으려면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은 드론에 연결된 질량 예민 상자가 공중에 정지해 있는 거. 이 정지가 중요하죠. 정지는 왜 정지해 있냐면 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 질량 M인 상자인데 여기에 작용하는 거는 mg가 있을 테고 뭐 드론에 작용하는 드론의 중력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 두 개 합한 것을 다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0이 되겠죠.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중력이 0이 아니라 R자 힘이 0이겠죠. 상자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mg이다. mg가 아니라 R자 힘의 크기는 0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력 틀리니까 D은 맞겠죠.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 그렇죠? 드론이 상자에, 상자가 드론에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중소수, 삼중소수가 충돌하여 헬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이 검정색이 양성자 되겠죠. 그 다음에 하얀색이 중성자가 됩니다. 근데 양성자가 지금 이쪽으로 가서 합쳐졌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과정이냐면 핵융합 과정이겠죠. 핵융합 과정. 핵융합 과정에 지금 에너지가 생겼어요.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질량 감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으면 이거의 합한 질량 M1과 이거의 합한 질량 M2, M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예.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냐면 얘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질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1, 2, 1, 3가 각각 M1, M2니까 M1 플러스 M2가 될 테고 얘는 M3가 되겠죠. 그래서 M1 플러스 M2는 M3 플러스 델타 M 질량 감소의 양이 되겠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중성자이다. A 하얀색은 중성자라고 했죠. 그래서 맞고 이 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그 다음에 질량은 M1 플러스 M2 마이너스 M3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식을 맞추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4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던 거죠. A, B가 L만큼 이동했어요. 가는 나에서 A, B가 L만큼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T1, T2라고 합니다. 질량은 B가 A의 4배입니다. 그래서 T1분의 T2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물론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일단 힌트가 있죠. 질량이 B가 A의 4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A의 질량을 M이라고 놓고 B의 질량을 4M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4M 플러스 M 그 다음에 밑으로 방향으로 4mg일 테고요. 얘는 아랫방향으로 mg죠. 그래서 4mg.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g가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5m분의 mg가 되니까 5분의 1g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A가 되는 거죠. 얘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하나, 둘 똑같이 그려줘야 편하죠. 그러면 1,1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이면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얘를 A라고 한다면 그려볼게요. 쭉 이제 B를 그려야겠죠. B는 4A니까 1,4를 지나야 되겠죠. 1,4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A 대 4A가 되겠죠. A 대 4A 그죠? 근데 뭐 해야 되냐면 면적이 같아야 돼요. 요 면적하고 여기서 같은 이 A 구간에서 같은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요것이 요 삼각형의 면적이 같겠죠. 그죠? 요 면적하고 요 삼각형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1대 2가 된다라는 거죠. 1대 2. 1대 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자성체에 관한 설명이다. 자성체, 스탠드의 유리막대를. 유리막대라는 것은 어떤 성체냐면 얘는 반자성체죠. 반자성체. 그리고 지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석에 끌려옵니다. 얘는 자성체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N극을 가까이 할 때 밀려난다. 밀려나는 건 무조건 뭐냐면 반자성체. 유리막대가 뭔지 몰라도 얘는 반자성체예요. 그러면 S극을 가까이 가져가도 뭐 해야 되냐면 밀려나야 되죠. B가 끌려왔다. 나를 봤더니 B가 끌려왔다. S극을 가까이 할 때. 그러면 N극을 가까이 할 때도 끌려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A가 끌려온다가 아니라 A도 밀려오는 게 되고요. 유리막대는 강자성체가 아니라 반자성체고 B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되는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끌려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림과 같이 온도가 T, 제로인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등압 팽창 또는 단열 팽창하여 T1, T2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하나면 됩니다. 그래프 하나. P, V. 그래프고요. 여기에 온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게 지금 T0니까 얘를 T0라고 하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등압 팽창입니다. 등압 팽창에서 이 위에 점 하나를 찍어 놓은 다음에 등압 팽창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T1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열 팽창하려면 단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단열 그래프죠.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오든지. 근데 여기에서부터니까 단열 팽창 이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T2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T1이 제일 크고 T0, T2가 제일 작겠죠. 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Yes. 상대성 이론 문제죠.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 내 관찰자 A가 타는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0.6시의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광원과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B에 대해 정지해 있다. 이만큼은 그냥 다 정지해 있다라고 보면 되죠.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일단 여기 있죠.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L입니다. L. 그러면 B가 관측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L보다 큽니다. 크겠죠? 그래서 좀 진하고 두껍게 써볼게요. L보다 큽니다. 더 길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관찰자 A가 지금 0.6C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측정한 이 L은 수축된 길이 L이에요. 길이 수축, 일어난 길이 L이고 관찰자 B는
광원 P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얘를 LB라고 해볼게요. LB는 LA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LB는 L보다 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A가 관측했을 때요. A가 관측시에 광원에서 도달한 빛이 P와 Q에 동시에 도달해요. 사실은 얘네 두 개의 길이가 같다면 만약에 얘도 L이라고 하면은 동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관찰자가 0.6시의 속력으로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P하고 Q가 관찰자 A가 봤을 때 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같다면 누구 먼저 만나게 되냐면 Q부터 도착을 하게 돼요. 광원이 빛이 Q에 도착하고 나중에 P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도착했다는 건 뭐예요? 예, 광원에서 Q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L보다 LQ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또 알았나요? LQ는 L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 A가 봤을 때 관찰자 B의 시간은 느리게 가겠죠. 느리게 갑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관찰자 A를 봐도 느리게 갑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관찰자 A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찰자 B가 뒤로 가는 거고 관찰자 B의 입장에서 보면 관찰자 A가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A가 관측할 때 B의 속력은 0.6c보다 크다. A가 관측할 때 0.6c보다 큰 게 아니라 같겠죠? 같다. 다만 방향이 다르겠죠. A가 관측했을 때는 B가 뒤로 가고 B가 관측했을 때는 A가 앞으로 가고 2번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A가 관측했을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 아니라 L보다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렸죠. B가 관측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영어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보다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더 깁니다. 더 길기 때문에 B가 관측했을 때는 P점에 먼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맞습니다.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또 반대로 A가 관측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서로 느리게 간다는 거죠.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A가 관측할 때가 B가 관측할 때보다 크다가 아니라 빛의 속력은 누가 관측하든 똑같겠죠. 광속불변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휴대전화 무선 충전. 무선 충전은 다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그래서 보면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는 주기적으로 변해야 되죠. 교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상으로 주기적으로 변해 주게 됩니다. 기억, I가 증가할 때 B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증가할 때니까 맞겠죠. 변화하고 있는 거죠. 감소할 때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얘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무선 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고체의 전기 전도성인데 하나는 도체 또는 절연체인 고체 A, B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서 검육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했는데 A와 B로 바꾸어서 반복했어요. 다에서는 전류가 흘렀고요. 다는 뭐예요? A죠. 라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B죠. 그게는 뭐야? A는 도체고 B는 절연체라는 거죠. 절연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은 A는 도체이다. 맞죠?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더 좋겠죠. B는 반도체에 비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크다. 그렇죠?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없으면 도체. 넓으면은 부도체, 절연체. 그 다음에 그 사이면은 반도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지기에 자침과 날아나도록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다. 그림 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고 T1일 때 자침의 N극은
북서쪽을 가리킨답니다. T1일 때 자침의 N극은 북서쪽을 가리킨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북서쪽을 가리킨답니다. 이쪽으로 원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자기장이 방향,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쪽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고 감싸줘야 돼요. 내 손가락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쪽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 도선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전류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위쪽 방향으로 흐르려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니까 단자 A는 플러스 단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래프 T1은 I였는데 T2는 EI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의 세기가 세졌으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왼쪽 방향, 서쪽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더 커졌으니까 얘가 더 많이 돌아가겠죠. 각도가 더 커지겠네요. 기억. T1일 때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이다. 맞죠? 직류전원 장치의 단자 A는 플러스 극이다 라고 했고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에 방출되는 빛 A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소 원자의 전자가 N2인 상태로 전이될 때이죠. 가시광선 영역이고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 근데 요 간격이 넓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니까 에너지가 EA하고 EB하고 누가 더 크냐면 EB가 더 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진동수가 B가 더 크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파장이 B가 더 작다라는 거죠. 네, B가 더 작다.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맞죠. 예, 진동수가 작은 게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니까 B의 파장은 450 나노메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50 나노메타보다 작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따져주냐면 얘가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파장이 제일 길겠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될 테고요. 얘는 B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얘는 5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 얘는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게 됩니다. 그러니까 B는 450 나노메타보다 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W1을 하고 그다음 저열원으로 Q에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냐? 원래 여기가 이런 거죠. Q1이고 만약에 여기가 Q2고 이를 W만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분의 Q1이죠. Q1 전체분의 한 일의 양. 이게 일 효율이 되는 거죠. 효율. 근데 지금 여기에는 Q1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Q 더하기 W분의 W가 되겠죠. 정답이 나왔네요. 3번. 13번입니다. 13번 광전 효과네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 그러니까 빛의 세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밝기.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는 건 뭐냐면 전자가 튀어나가냐 안 튀어나가냐. 전자 튀어나가냐 안 튀어나가냐 관계가 있고요. 빛의 세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광전류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양이죠, 양. 튀어나간 전자의 개수. 이 밝은 빛을 비춰주면 튀어나가는 전자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세기라기보다는 밝기라고 하는 게 오히려 혼동이 되지 않겠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둘 다 방출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단색광 A, B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인,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 A, B, 운동 에너지가 EA고 EB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동일한 금속판이니까 문턱 진동수는 똑같겠죠? 그럼 어때요? 빛의 에너지가, 진동수가 큰 빛을 쏘아준 게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근데 EA하고 EB인데 EA가 EB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단색광 A의 진동수가 단색광 B의 진동수보다 더 크게 되겠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예, 기억이 맞죠. D은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 그 얘기는 반대로 물질파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튀어나간 전자의 진동수는 A가 더 크죠. A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D가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거죠. B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밝기를 더 밝게 하면 단색광이 개수를 늘리면 이 B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B는 밝기나 세기하고 관련이 없고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B를 증가하게 하고 싶으면 단색광의 진동수를 키워줘야 되는 거죠. 얘는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자의 개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그림 가는 불순물 A, B를 도핑한 반도체 A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죠. 그림을 보면 여기에 과잉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 반도체 A는 N형 반도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고 불이 들어왔고 일로 흘러야 되죠. 그러면 X는 P형 반도체, Y는 N형 반도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번 A의 원자가 전자는 5개다. 맞죠? A는 N형 반도체다. 맞고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화 걸려 있고요. X는 A가 아니죠. X는 P형 반도체여야 되니까 A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Y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Y는 N형 반도체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예, 소리의 중첩, 파동의 중첩 관련 문제네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점 O는 두 꼭지점 P하고 Q, 그다음에 중점이 O입니다. A, B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P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Q에서도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왜요? 요 거리가 똑같으니까요. 상쇄 간섭이 일어날 테고 그러면 이렇게 얘는 거리가 두 개가 같죠? 그럼 O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네요. 네. 기억, Q에서 상쇄 간섭한다. 맞죠? 중첩된 소리의 세기는 P와 O에서 같은 게 아니라 P와 Q에서 같겠죠. 네, 틀리고요. PQ에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의 개수는 짝수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강 간섭하면 여기 어딘가에 또 들어갈 테고 그 사이사이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 16번. 그림 가는 매질 A와 매질 B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느 순간의 변위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 위의 점 P의 변위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면 얘를 보면은 이렇게 변위가 여기까지가 왔을 때 한 주기죠. 얘가 주기예요. 주기가 얼마냐면 그러면 0.2초가 되는 거죠.
0.2초. 그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뭐예요? 예, 이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인데 얘가 한 주기가 되려면 여기인데 거기까지가 지금 몇 센치냐면 4cm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4cm 분의 0.2초 계산을 하면은 얘는 20cm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아니죠.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다음은 학생이 전자기파, 기억, 니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형광등 내부의 수은에서 방출된 기억이 내부에 발라놓은 형광물질에 흡수되면 형광물질에서 니은이 방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은 살균 기능이 있다. 살균 기능이 있다는 건 에너지가 크죠? 자외선이 되겠죠.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니은은 광학 현미경에 사용된다.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예, 얘는 점반사 문제죠. 점반사 문제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세타가 요건데 이 입사각 세타의 범위를 1, 2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점반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각도를 점점점 늘려가다 보면 어떤 임계각이 있죠. 임계각 이후부터는 임계각 이후에서 빛을 쏘게 되면 그때는 점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점반사.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1, 2 지역이 있는데 각도가 작은 각도 영역에서는 점반사가 일어날 리가 없을 테고 그거보다 큰 각도에서 점반사가 일어나니까 점반사가 일어나는 구간은 요 2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해 보면 점반사가 일어나는 범위는 1이 아니라 2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점반사 일어나는 범위가 지금 보면 누가 더 넓으냐면 B가 더 넓죠. 얘는 34도부터 일어납니다. 그죠? 더 넓은 거예요. 34에서 90 이게. 더 넓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커야 된다. 혹은 굴절률의 차이가 커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굴절률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냐면 B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굴절률 A가 B보다 작다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디귿 A와 B로 광섬유를 만든다면 A를 코어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와 B를 광섬유로 만든다면 코어는 굴절률이 큰 걸 사용해야 되죠? 큰 거. 그러니까 뭘로 사용해야 돼요? B를 코어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두 물체 BC를.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력이 다 0인 거고요. A의 처음 속력은 V0라고 해봅시다. 나는 A, B가 충돌하고 나서 다시 B, C가 충돌한 후 A, B, C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V인 운동을 한답니다. 두 번의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는 각각 첫 번째는 3S, 두 번째는 S가 돼요.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해서 A의 속력은 얼마이냐? 라고 했습니다. 가해서 A의 속력은 얼마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충돌에서 가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충돌 가를 놓고 보면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겠죠. 얼마예요? 원래는 MV0였는데 그게 얼마로 변하냐면 MV로 변했어요. 그쵸? 그만큼의 충격량이 얼마에 해당하냐면 3S에 해당하겠죠. 3S. 왜? 얘는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이기도 하지만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S, B가 받은 건데 B는 3S였는데 처음 운동량이 0이었고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M, 질량은 같고 속도는 모르죠. V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충돌에서 B가 얘는 첫 번째 충돌에서 A에 관한 식이고요. 얘는 두 번째 충돌에서 B에 관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누구에 관한 식이냐면 B에 관한 식인데요. 걔는 요거 세 번째 충돌에서 B에 관한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일단 충격량이 S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걔는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냐면 요 MV-에서 MV로 변하는 거죠. MV 프라임 처음 운동량,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MV 제로가 되겠죠. MV 제로.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그냥 더해 주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을 더해주면 4S는 빼줘야겠네요. 예, 2번하고 3번을 빼줍니다. 빼주면 2S는 플러스 MV가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라는 식을 우리가 얻어냈고요. 이거를 저 위에 있는 3S에다가 집어 넣어줍니다. 첫 번째 식에다 그러면 MV0-MV는 2분의 3MV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니까요. 그러면 M은 다 지워지고 V0는 2분의 5 V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처음 속력, 가에서 A의 속력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 V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점 5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이에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 B, C를 통과합니다. 근데 BC에서 마찰력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줄어들었어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O와 B 사이에서 32줄, A와 C 사이에서 60줄이 됩니다.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프.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O, 그 다음에 A, B, C까지 그리면 되는데 예. A하고 B까지는 얘는 무슨 운동이냐면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죠. 마찰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C점에서 원래 마찰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예, 조금 달라졌네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O하고 B 사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면 32줄입니다. 32줄. 그 얘기는 뭐예요? 요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얘가 4칸이에요. 이 삼각형이 다 똑같습니다. 이 삼각형 한 칸 한 칸,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삼각형 한 칸 한 칸의 넓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O하고 A 사이, O하고 A 사이 얘가 해당하는 게 몇 줄이냐면 8줄이 돼요. 4칸에 32줄이니까 한 칸에는 8줄이 됩니다. 8줄. 8줄.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A하고 C 사이에, A하고 C 사이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몇 줄이에요? 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A하고 C 사이에 요만큼이죠. 요게 이동 거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60줄입니다. 60줄. 그러면 O에서 C까지 총 몇 줄이 되냐면 68줄이 되죠. 68줄.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5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가 내려오면서 다 운동 에너지로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 마찰력 때문에 18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값이 얼마가 되냐면 50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운동 에너지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20번이 엄청나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프를 하나 잘 그려 놓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